아직까지는 좀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효용이 3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방향은 착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인공지능 쪽에서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바빴습니다, 제가.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골목에 다른 분들이 오셨는데 그걸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재미가 없더라고요. 바빴지만 조기 컴백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유튜브에 출연해 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 제가 그동안 왜 바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니까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게임을 했습니다.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늘은 오랜만에 컴백을 하면서 제가 너무 이제 긴장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제 분신과도 같은 친구를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파이널 판타지라는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라는 아주 큰 게임 회사에서 발매하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있기로는 지금 15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7탄, 많은 사람들이 7탄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7탄의 슬픈 빌런, 세피로스라는 빌런이고, 근데 저는 주인공보다 얘가 훨씬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 아마 닮아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6월과 7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호국 영령 추모의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일단 6월 6일 현충일 날은 저희들이 지금 지난 1년 넘게 되게 열심히 해온 일들 중에 하나가 고훈 영웅들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걸 이제 국가보훈부랑 같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국민 여러분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는 분들을 계속 디지털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계속 그분들을 재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원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를 국민들께 소통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올림픽공원에서 팝업 스토어를 6월 6일 현충일 날 열었었습니다. 근데 저 되게 좀 감격스러웠던 건 줄을 길게 쓰셔서 디지털 김구 선생님과 대화를 하시려고 거기에 대해서 보내주신 어떤 시민분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 정말 인공지능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몇 안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OX 퀴즈를 하는 그런 어떤 가벼운 소통의 공간이었는데 너무나 반갑게 김구 선생님이 내시는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맞추셨던 것 같아요. 국민분들의 어떤 나라 사랑의 의식 같은 높은 수준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좀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우리 개발자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재미없더만. 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대국민 공공포럼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패널로 불러주셔서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뭘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좋은 토론을 굉장히 좋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학회라는 그런 학회에서 또 초청을 해주셔서 건강 증진이라는 테마의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주된 발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인공지능이 지켜줄 수 없다. 지금 건강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픈데 없어라고 물어보면 아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인공지능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건강을 관리하는 기관이 병원이 아닌 집 또는 내 직장까지 이 모든 공간을 나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그런 곳으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술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회에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내 건강을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착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워치도 있고 최근에는 링 제품도 되게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 갤럭시 링 때문에 되게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링 제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같은 데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스마트 링에 대해서 펀딩 공개적으로 PR하고 있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만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벽하게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잴 수 있는 정보들이 정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착용형 기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한테는 또 다른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때 되면 충전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치매 같은 거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시면 어디다 놨는지 잃어버리고 웨어러블 기기의 효용이 3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방향은 착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아마 인공지능 쪽에서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에는 포브스라는 잡지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희가 아마 포브스 중앙일보가 선정하는 AI 50기업 선정이 되었었더라고요. 포브스와 인터뷰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제 AI 50기업이라고 굉장히 명예로운 선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AI 50기업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이제 저랑 친한 기업들도 계시고 그 50개의 기업이 받은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이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정말 전부 잘해야지.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브스 인터뷰 그 시즌에 그 과기부 산하에 나이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고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뭐 이런 기관이에요. 나이파가 주관하고 보훈부가 참여하는 사업에 아크릴이 선정되었고 그게 이제 또 기사가 났습니다. 보훈부와 아크릴은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6.25, 뭐 베트남전, 아니면 뭐 최근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뭐 이런 그 보훈 영웅들 분들께 국가에서 이렇게 예우해드리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훈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시면 집안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재가 복지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거의 뭐 평균 연령이 한 80이 넘어가시는 분들 되게 방문하셔서 필요한 장도 봐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사업이 어쨌든 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큰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기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부족한 그런 어떤 고충 같은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기반 앱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수주를 했고 지금 이제 그 재가복지를 좀 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일지처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으셔야만 했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말로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 일지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매월
그 친지분들이나 보훈부 관계자분들께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정리를 해서 이제 리포팅을 해주는 이런 종류의 사업을 LLM 기반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주가 채 안 된 일이긴 한데 하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몇 주가 안 된 일이네요. 보니까 시간 참 빠르다. 그지 세피로스? LLM을 저희가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LLM들의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걸 리더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리더보드에 연결을 시키면 리더보드가 자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험 문제지를 집어넣어서 각각의 모델들이 몇 점을 맞았는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랭킹이 나와요. 그 리더보드가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리더보드가 LLM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리더보드에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만든 LMM이 1등을 찍었습니다. 1등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사전 평가한 거여서 지금 리더보드에 아마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거거든요. 그게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외진골목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근황을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짜잘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친구 세피로스가 같이 있어서 오늘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근면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내리고 습하고 굉장히 짜증나기 쉬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곧 화창해질 날씨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고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